직장인들 데이 메이크업에서 매너 화장법 중에서는 그 눈의 색조보다는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가 중요합니다. 그게 더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깔끔하게 보여지는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아이라인 너무 두껍지 않게 점막 부분만 메꿔주시고, 그다음에 그 속눈썹은 마스카라로 뭉치지 않게, 이렇게 되게 많이 뭉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어요. 밤에는 괜찮지만 낮에는 다 보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 마스카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라인을 먼저 해볼게요.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점막만 살짝 메꿔주는 정도로 하셔도 되고요. 리퀴드 타입으로 많이 번지시는 분들은 리퀴드 타입.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펜슬 타입으로 잘 안 번지는 타입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뜨시고 밑에 볼게요. 그래서 속눈썹 난 부분을 최대한 들어서 그 부분을 살짝 메꿔주시는데, 아이라인의 두께는 너무 두껍지 않게, 데이 메이크업에서는 두껍지 않게 하시는 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금 더 깨끗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요. 좌우에 또렷함이 보이시죠? 이렇게 다 드러난 라인은 아니지만 뭔가 오른쪽 눈이 좀 더 또렷하게 보이는 효과가 보이시나요? 왼쪽도 그려볼게요. 색상은 블랙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약간 소프트한 느낌을 더 주고 싶으시면 다크 브라운이나 브라운 활용하시면 아이라인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막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써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라인은 완성이 됐고요. 동일한 계열의 섀도우를 위에다 살짝 더 엎어줄 거예요. 그래서 라인이 조금 번지지 않게, 그 오전에 했던 아이라인이 오후까지 갈 수 있는 파우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섀도우가. 그래서 따라서 아까 그렸던 아이라인 따라서 섀도우를 위에다가 같은 색상으로 얹어주시면 유지감도 좋고 조금 더 또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라인이 완성이 됐고요. 혈색이 조금 없어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를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눈두덩이 쪽에 살짝 이런 코랄 색상 프레스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를 이용을 해서 살짝 이렇게 눈두덩이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눈에 블러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섀도우 느낌이라기보다는 눈 두덩이 혈색을 살짝 주는, 아까랑 조금 또 느낌이 다르죠. 이제 눈썹에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뷰러를 단번에 갑자기 이렇게 웨이브가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뷰러를 사용을 해서 조금씩 찝으셔서 밑으로 살짝 빼준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눈썹이 이렇게 바짝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단번에 하시면 꺾이니까 이렇게 성격 급하신 분들은 단번에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씩 잡아서 밑으로 빼낸다는 생각으로 써볼게요.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드린 것처럼
그 데이 메이크업, 직장인 메이크업에서 마스카라가 너무 뭉쳐져 있는 느낌이 굉장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눈썹도 좋지만 깔끔하게 잘 빗어서 마스카라를 칠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지그재그로 살짝 이렇게 올라가시는 느낌으로 마스카라를 바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언더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안 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더까지 하셔서 안 번지시는 분들은 하면 좋은데, 잘 번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이 쪽에 그 마스카라만 칠해 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보이시는 방법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눈썹을 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그 눈썹 그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눈썹 모양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근데 너무 제가 가지고 있는 눈썹 그리기의 노하우는 너무 틀을 많이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눈썹 틀을 너무 많이 잘라내거나 너무 많이 틀을 꺾어져 버리면 얼굴과 바란스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래 난 눈썹을 모양을 자연스럽게 다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요즘은 눈썹이 많이 이렇게 뭐 산이 높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고 일자 눈썹에 가까운 눈썹이 지금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눈썹으로 지금 눈썹을 다듬었어요. 살짝 좀 까맣죠, 눈썹이. 그래서 바란스를 맞출게요. 이런 눈썹 색깔 마스카라를 이용을 해서 그 모발 색깔이랑 잘 맞추시면 자연스럽게 눈썹을 이제 보여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발이 많이 검지만 지금 눈썹 자체가 너무 많이 진하기 때문에 살짝 어두운 톤으로 발라볼게요. 아래서 위로 이렇게 처음에는 올려서 눈썹을 빗어주시고요. 중간에는 가로. 그래서 얘한테 색깔을 살짝 입혀주시는 거죠. 그리고 끝부분 갈수록 약간 떨어지는 느낌으로 각도가. 색깔을 입히니까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 보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눈썹이 끝까지 나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섀도우를 살짝 메꿔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펜슬 타입, 내 눈썹 그리는 펜슬 타입의 느낌으로 살짝 중간중간에 메꿔 주시는 걸로 하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노하우, 저의 눈썹의 노하우의 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난 거에 대해서 내가 다 그린다라는 느낌보다 거기를 채워서 완성을 시켜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리시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직장인 여성분들이 눈썹 그리면서 되게 그 짜증을 많이 내시거든요. 눈썹이 잘 그려진 날 있고 잘 안 그려진 날이 있는데 너무 완성도 있게 그리려다 보니까 잘 안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린다는 느낌이 아니고 안에를 살짝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그리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완성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촉촉한 립그로스 스타일도 아니고 너무 매트한 립스틱도 아닌 중간 제형의 그 립 틴트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번들거리는, 예를 들어서 참기름 이렇게 얹은 것 같이 너무 번들거리거나 아니면 너무 짝짝 갈라져서 매트하거나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중간 정도의 촉촉함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입술에 따라서 그 립스틱의 발색이 좀 다르기 때문에 립 컨실러를 사용을 해서 일단 입술 색상을 살짝 톤 다운 시켜 볼게요. 이 컨실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색상의 발색을 정확하게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컨실러를 바르고 나서 위에 립스틱이나 립글로스를 바르면 지속력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바깥쪽 라인을 먼저 두들겨 주시고 안쪽으로, 위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입술 주변을 잘 정리를 해주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기본 베이스 말씀드릴 때 그 애플존, 그 다음에 다크닝 부분, 입술 라인, 입술 주변, 그 부분이 깔끔해야지 전체적으로 화장이 깔끔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다 두꺼울 필요는 없고 부분만 가려주시면 돼요. 부분 가려서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더 얇게 보이게. 립스틱과 립글로스 제형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틴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촉촉한 뭐 립밤도 살짝 들어가 있는, 요즘에 이런 제형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르실 때도 살짝만 해보세요. 가로로, 넓은 면적부터 가로로 발라주세요. 끝쪽은 나중에 가시는 거죠. 여기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쓱싹쓱싹 바르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 제대로 정교하게 바르시는 건 이제 립브러쉬를 사용하셔서 바르시면 돼요. 이것도 가로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될 수 있게. 그 입술의 지속력 있잖아요. 이게 가장 저도 맨날 지속력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지속력이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은 아까 그 컨실러, 립 컨실러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립스틱이나 립글로스를 바르시고 티슈로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누를게요. 그대로 계세요. 본인이 할 때는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쵸? 본인이 할 땐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모델분한테 이렇게 찍어 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착색이 되어 있고 여기에 묻어난 게 있잖아요. 그 위에 아까 발랐던 동일한 색상의 그 립스틱 제형을 한 번 더 발라주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위에도 안쪽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면 입술이 조금 더 볼륨감이 살아있겠죠? 그래서 너무 번들거리지 않는 제형을 선택하셔서 다른 전체적인 부분의 화장이 되게 내추럴하기 때문에 데이 메이크업에서 약간 립스틱의 느낌이 살짝 혈색이 있고 색깔의 컬러감이 살짝 있으신 게 조금 더 단정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스모키를 했을 때는 입술이 살짝 연해도 상관없지만 데이 메이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내추럴하고 피부 화장도 내추럴하기 때문에 약간 혈색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진한 색상을 선택을 하셔서 바르시면 데이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데이 메이크업에서 물광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펄 제품을 많이 써서 파운데이션 섞어서 많이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되게 부담스럽죠? 쳐다봤을 때. 밤에는 괜찮지만. 그래서 데이 메이크업에서는 사실 그런 물광이나 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펄이 없는 제품으로 다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서 개개인의 격차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한 가지 빼놓은 게 파우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부가 너무 건조하신 건성의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맞추시면 돼요. 그냥 끝나면 되는데 만약에 유분감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파우더를 한번 얹어주시면 되거든요. 파우더 선택은 너무 진한 파우더 말고 색상이 거의 없는 투명한 파우더, 유분만 살짝 먹어 들어갈 수 있는 파우더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모델분은 사실 여기에서
맞춰도 상관은 없거든요. 너무 번들거리지가 않기 때문에 또 건조한 피부라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파우더를 발라볼게요. 파우더를 바르실 때 이런 분첩이나 아니면은 이런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파우더를 바르거든요. 이 분첩과 브러쉬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묻혀서 바르시면 좀 더 단단한 느낌, 좀 많이 발리는 느낌이고요. 대신에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근데 이 브러쉬에다가 살짝 파우더를 묻혀서 아까처럼 전체적으로 면적이 살짝 넓은 부분부터 살짝만 이렇게 쓸어주는 정도. 이마도, 콧등도 살짝. 그래서 유분감만 살짝 잡아주시는 거죠. 파우더 제형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여태까지 계속 제가 줄기차게 했던 말은 얇은 베이스, 자연스러운 눈썹, 자연스러운 눈화장, 계속 자연스러운 걸 강조를 했잖아요. 얇은 베이스, 기초도 간단하게. 근데 여기 파우더에서 굉장히 진하고 두꺼운 파우더를 사용하시거나 색깔이 있는 파우더를 사용하시면 이게 한꺼번에 다 무너져요. 제가 내추럴하게 한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본인 화장에 내추럴하게 한 게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한 파우더를 유분만 살짝 먹는 파우더를 선택을 하셔서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그냥 유분만 살짝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파우더 역시 마찬가지 넓은 면적 먼저 이렇게 토해낸다는 느낌으로 먼저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턱 쪽 가시고 넓은 면적 찾아서 이마까지. 이렇게 해서 눈가는 너무 많이 해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파우더 유분을 어느 정도 잡아주시면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좀 더 단정해 보인다는 거. 그리고 오후까지 화장의 지속력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거. 그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피부 베이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물광이거나 아니면 펄을 많이 사용해서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바르시는 거는 데이 메이크업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셨죠? 간단한 메이크업으로도 이미지가 달라지는 만큼 오늘 저랑 배운 매너 화장법으로 여러분의 출근길이 더욱 당당하고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